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또 한 번 거대한 성역 앞에 멈춰 섰습니다. 특검의 15년 구형이 무색하게 법원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초라한 면죄부를 내밀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유죄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주가 조작은 무죄라니요. 좁쌀 훔친 벌은 주겠지만 남의 논밭을 통째로 갈아엎은 죄는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우인선 재판장은 정의의 수호자인지 아니면 김건희 변호인인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인선 재판장의 1심은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입니다. 우인성 판사가 소위 이재명 조폭 연루설 주범 장영하 씨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로잡혔던 바로 그때처럼 이번 판결로 명확해진 것도 하나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유죄 판결은 내란 정권의 추악한 정교유착을 증명합니다. 그 검은 돈이 김건희 씨에겐 보험료로, 권성동 의원에겐 청탁비용으로 건네지며 오늘의 내란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권 의원님, 강원랜드 시절부터의 법꾸라지 실력이 이번에도 통할 거라 믿으십니까? 당신들은 내란 정당의 명백한 공범들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기괴한 장미 단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쌍특검을 외치더니 결론은 한동훈 제명이라는 당내 권력 투쟁일 뿐입니다. 국민의 삶과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기괴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도 국회 로텐더 홀은 방치된 꽃바구니 악취가 진동합니다. 가서 직접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텐트도 그대로입니다. 그 시든 꽃밭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인증샷을 찍는 국힘 의원들도 줄을 섰습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내란 정당의 민낯입니다. 장 대표님, 이 정도면 연출은 충분합니다. 기괴한 연극이 막을 내렸으니 무대 정리부터 좀 하십시오. 민생 현장 간다면은 국회 청소부터 끝낸 뒤에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당장 기만의 연극판을 걷어치우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단순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며 시전한 국힘판 수령론. 진짜 종북 세력은 국민의힘인가 봅니다. 본인의 징계를 앞둔 한동훈 씨는 YS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를 인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범이자 하수인이 어디 감히 민주주의를 논하고 스스로 새벽닭을 자처합니까? 치료 불능의 중증 자아 비대증입니다. 한동훈 씨, 당신이 비틀린 것은 악플러의 손모가지 아닌가요? 그대 앞에 올 시간은 새벽이 아니라 검찰 독재의 황혼이고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요? 바로 잡아드립니다. 악플러의 손모가지는 비틀리고 검찰 독재의 황혼은 이미 와 있다. 네, 신장식 최고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정춘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김건희가 옳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사실상 통치했던 V제로 김건희의 사법부 대응 전략,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이 마치 변호인의 변론문 같았습니다. 김건희의 면죄부를 줬던 검찰과 뭐가 다릅니까? 무혐의 처분서를 판결문으로 표지가리했을 뿐입니다.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훈화 말씀과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는 장발장에게나 어울릴 법한 미리엘 신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봐줄 결심을 한 사법부의 판결,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종합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주도했던 탄핵광장은 내란 종식과 함께 정치개혁을 명령했습니다. 어제 저는 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빛의 혁명을 이끈 국민주권 사회 대개혁, 전국 시국회의 등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3, 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및 봉쇄 조항 3% 하향,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등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양당 당사에서 농성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외치는 내란 세력이 지역주의와 2인 선거구제라는 갑옷을 입고 기사회생할 수 있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탄핵 광장에서 연대했던 다양한 개혁진보 세력이 내란 정당을 대신해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합시다. 중대선거구제 효과는 입증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3인 이상 선거구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시범 실시 지역에서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4개 선거구 중 광주 지역의 3개 선거구는 모두 3인 선거구였으며 그중 2명의 당선자는 3위로 당선됐습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소수정당 후보들 23명 중 17명이 3인 선거구에서 3명은 4인 선거구에서 당선됐습니다. 무투표 당선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1994년 공직선거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유효 투표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201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무투표 당선이 가능하게 됐던 것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483명의 지방의원들과 대구 중구청장, 달서구청장, 경북 예천군수, 전남 보성군수, 해남군수, 광주 광산구청장 등 6명의 기초단체장들은 형식적으로는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특정 정당의 임명직 공직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공천헌금, 무투표 당선 문제는 현 선거제도가 낳은 쌍둥이 자식들입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선거제도 하에서 공천비리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2월 민주당은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바꾸고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 그 약속을 이행할 적기입니다. 민주당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3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 최고위원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김준영 정책위의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주권은 무시하고 평화를 통제하는 유엔사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하고 정전 협정에 충실한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할 유엔사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유엔의 공식 기구도 아니고 유엔의 통제도 받지 않는 이름만 유엔인 기구가 1월 28일 어제 기자간담회까지 자처하며
국회가 추진하는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앞두고 정전협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입법에 유엔 사령관의 결재라도 받으라는 것인지 분노합니다. 민간인 출입과 비군사 영역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입법을 두고 유엔사 측은 사령관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DMZ에서 사고가 일어나 전쟁이 재발한다면 그 법적 책임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이 지는 것이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엔사가 단순한 관리자를 넘어 대한민국 영토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치외법권 기구라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사가 말하는 군사적 성질이라는 것은 또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지뢰와 불발탄을 이유로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문은 막으면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문은 언제든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겉으로는 안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서 있는 그 땅은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지 당신들의 땅이 아닙니다. 70년 전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적용받기로 주권적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도 해결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존중하고 그 책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종전과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평화를 설계할 권한까지 무시당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왜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대북전단 살포, 윤석열 내란 일당의 무인기 도발, 최근 내란 세력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의 무인기 사건과 같은 명백한 적대 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으면서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제도화하겠다는 데만 유독 집요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안전인지 긴장과 또 다른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대결의 질서를 구축하는 시도라면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은 족보도 없는 유엔 사령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현 정전 체제는 태생부터 기형적입니다. 정전위원회에서 북한과 중국은 이미 나가버렸고 한국은 처음부터 빠져 있습니다. 결국 미국만 남아 있습니다. 주권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구조에 정작 주인은 없고 유엔사의 모자를 쓴 미국이 점령군처럼 횡포 부리고 있습니다. 이 낡고 기형적인 체제를 과감히 해체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군사적 자주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곧 대한민국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종전선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 최선을 다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유엔사의 엄중히 경고합니다. 유엔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선 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당신들의 책상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은 DMZ 평화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과 시대착오적인 오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영 의장님의 경고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